방금 소개받은 포티투마로 챗봇 사업부 송기봉입니다. 저는 오늘 꼭 알아야 할 AI 챗봇 상식을 주제로 포티투마로가 만들고 있는 챗봇 빌더인 챗포리2 제품 소개와 비즈니스별 유즈 케이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포티투마로는 사용자 질의 의도를 분석해 단 하나의 답변을 제공하는 퀘스천 앤 앤서링 엔진과 챗봇 플랫폼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 스타트업입니다. 네이버 계열 스프링 캠프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엑셀레이터인 테크스타 런던에 선정돼 프로그램 참여 및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글로벌 기계독해 MRC 경신대회 스커드 2.0에서 구글과 공동 1등을 기록한 유일한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딥러닝 기반 퀘스천 앤 앤서링 엔진과 챗봇 플랫폼, 그리고 그 둘을 이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및 디바이스에 확장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의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유수 기업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챗봇은 왜 필요하고 도입해야 할까요? 아마 도입 후 기대 효과를 확인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로 24시간 챗봇으로 고객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담 영역이든 대부분 단순하고 반복적인 질문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순 문의와 프로세스를 사람의 개입 없이 챗봇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 중 한 곳은 80%까지 단순 문의와 프로세스를 줄인 업체도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단순하고 반복적인 질문과 프로세스를 챗봇이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운영 리소스가 감소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챗포리2의 어떤 점이 이런 도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포리2의 타사 대비 강점은 크게 세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과 이야기하듯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고요. 더 적은 리소스로 높은 성능을 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편리한 관리 도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챗봇, 채팅 상담, CRM, 메시징 도구를 지원해 고객 지원에 필요한 대부분의 프로덕트를 올인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생략된 단어를 복원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기반 대화가 가능합니다. 컨텍스트를 기억하고 벗어나는 질문 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 진행 중이던 컨텍스트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컨텍스트에 따라 다르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예시인데요. 고객의 질문을 눈여겨보시면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각 질문에서 생략된 단어를 적절하게 복원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영등포점은, 재고는, 위치는 이런 곳에서 생략된 단어를 복원해서 챗봇에게 전달하고 적절한 답변을 얻어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같은 질문에도 컨텍스트마다 다른 답변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다르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같은 질문이라도 컨텍스트마다 다른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컨텍스트를 벗어난 경우 복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쭉 한도를 높이는 프로세스를 진행하다가 고객이 컨텍스트와 무관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질의했을 때 해당 질의에 답변을 하고요. 바로 진행 중이던 한도 높이는 컨텍스트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세계 1위 기술로 만들어진 대화형 챗봇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운용 모델입니다. 더 적은 데이터로 학습 및 추론이 가능하고 고가의 GPU 장비 대신 CPU로 서비스가 가능하고 버전 관리, 롤백, 테스팅 도구 등 편리한 관리 도구를 지원합니다. 더 적은 학습 데이터로 학습 및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더 적은 데이터로 같은 데이터로 3개사를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데이터로 가장 높은 효율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PU로 서비스 가능하게 모델을 경량화했고요. 이는 챗봇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큰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리트라이벌 모델, 클러스터링, 리랭커 이 세 가지 모델을 통해 추론하기 때문입니다. 리트라이벌 모델은 리트라이벌 모델을 통해서 최대 20개의 인텐트 후보군을 선정하고 그 후보군의 모든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고 그 두 가지 결과를 통해 재추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리랭커 모델을 통해서 재추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CPU를 이용해 더 적은 데이터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채널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라인.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와 SNS로 한 번 만들어진 챗봇을 확장할 수 있고 RPA 글로벌 1위인 UiPath,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애저 봇 서비스, 그리고 메신저, RCS, 다양한 채팅 상담 메신저와 연동과 통합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관리 도구를 지원합니다. 자유도 높은 시나리오 편집 도구, 다양한 답변 형태, 버전 관리 및 배포, 대화 통계, 벌크 테스트, 그리고 챗포리투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엑셀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웹챗 디자이너, 한 차원 높은 UI 제공을 위한 코디 스니펫, 대화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웹훅, 시나리오 스위칭, 자동 완성, 이런 다양한 편의 도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챗봇 구축을 위해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챗포리투 안에서 전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인원 서비스입니다. 챗봇, 라이브챗, CRM, 메시징 도구 등의 프로덕을 하나의 도구에서 지원합니다. 이런 제품군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에 맞는 제품을 조합해서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커머스, 금융, 보험, HR, 교육, 헬스케어, 콜센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QA 애저 서비스 앤서링 AI를 모토로 삼고 있는데 이런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다양한 비즈니스와 디바이스의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챗포리투의 특장점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면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분들이 제품 소개를 받은 후 처음 하시는 질문이 구축 과정이 어떻게 되고 포티투말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과정을 살펴보고 각각의 R&R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봇 구축 과정입니다. 먼저 해결하려는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질문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들을 그룹핑해서 그룹핑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인텐트를 정의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화 모델을 생성하고 대화 시나리오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대화 모델과 시나리오를 테스팅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터레이션에서 더 품질이 좋은 챗봇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질문 수집 같은 경우는 현업 담당자 혹은 도메인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수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그룹핑하고 인텐트를 정의하고 인텐트별로 학습 데이터를 확장하는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비즈니스에 맞는 대화 모델을 생성합니다. 딥러닝을 이용하고요. 학습 문장 일반화, 그리고 인텐트별 학습 진행, 인계치 조정 등이 이 과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텐트별로 고객과의 대화 시나리오를 예측해서 대화 시나리오를 구성합니다. 이때 답변 생성을 위해서 CRM, 그리고 ERP, 그룹웨어, 오픈 API들을 활용해
답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입니다. 이 질문 수집 과정과 그 데이터 확장 과정에서 얻은 총 데이터의 5% 정도 되는 것을 학습시키지 않고 남겨놨다가 그걸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혹은 프리테스트를 통해서 정답률을 확인하고 오분류된 질문과 오답 등을 체크해서 대화 모델과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이를 반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질문 수집을 위한 현업 담당자 혹은 도메인 전문가의 인터뷰를 주선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질문과 답변을 리뷰하고 최종 테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도입 사례 말씀드리고 유즈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포리투로 구축된 사례 중에 그 LG U+ 세이즈 챗봇은 핸드폰을 판매하는 챗봇이고요. 상시 판매 그리고 예약 판매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채용 분야에서 챗포리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DSM에는 인사총무 회계 분야를 챗봇을 통해 직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식단표, 식당, 촬영 시간표 등의 단순 업무부터 시작해서 휴가 제출, 각종 규정 안내, 특정 양식 다운로드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그룹웨어, SAP 연동, 다트 연동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챗봇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나 연말정산 등을 위해서 챗봇을 만들고 이를 무료로 배포하는 작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고객센터에 챗포리투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점포 안내부터 시작해서 상품 재고, 점포 내 입점 가게들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자동차는 싱가포르에서 챗포리투를 이용해서 무인 시승 어시스턴트를 만들었고 이것의 인터페이스는 텍스트가 아닌 보이스입니다. 차량 안에서 시승 코스를 안내하고 시승 코스 안에서의 이벤트들을 또 제공하고 그리고 차량 재원과 시챗들을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그 유즈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와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로 구분해서 준비했습니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는 주로 이제 고객 경험에 관련된 챗봇이고요. 챗봇을 통해서 고객 경험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고,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는 내부 직원용 챗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X 관련된 챗봇은 오프라인 매장 고객센터와 카드사 챗봇을 준비했고요.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는 인사총무 챗봇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매장 고객센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전에 일단 그 데모에 대한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챗봇은 휴자밀 영업시간, 상품 재고, 상품 유치, 주차장, 그리고 FAQ, 상담사 연결 등만 가능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앞서 제가 챗포리투의 강점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강점들을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봇을 열고 챗봇을 통해서 휴자밀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긴 몇 시에 닫으라고 질문해서 생료가 복원된 그 대용어 같은 것들을 복원해서 통수점에 영업 시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성수점이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성수점에 대한 제품에 대한 재고를 안내해주고
위치를 확인했을 때 상품 위치도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자리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성수점에는 안타깝게도 주차장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등포점을 확인했더니 영등포점에 주차 공간은 여유가 있어서 영등포점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전 했던 질문들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점의 휴점일을 안내해 주고요. 얘네 상품 문의를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추적해서 재고는 이렇게 짧게 물어보더라도 해당 상품의 재고를 영등포점 기준으로 안내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위치를 확인했을 때 해당 위치도 영등포점으로 안내해 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고객 경험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일단 개선할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챗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카드사 챗봇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하나카드 챗봇의 그 데모 자료인데요. 이 챗봇은 일단 결제 금액을 안내하고 이용 내역을 조회하고 한도 조회하고 한도를 변경하고 직시 결제를 하고 연체 금액을 안내받고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컨텍스트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약간의 일상 대화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챗봇과 상담원 간의 자연스러운 핸드오버 가능하고 그리고 감정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금액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카드사나 금융사들, 그 은행권들 메뉴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메뉴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챗봇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내가 궁금한 거를 자연어로 물어보더라도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달 결제 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달 결제 금액이 저는 이제 카드를 3개를 갖고 있고 결제 금액을 쭉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데모를 만들 때 데이터를 모킹하는 API를 만들었는데 그때 기준이 2021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은 9월이고요. 저번 달은 지난달은 8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 내역을 안내받고 첫 번째 카드만 이제 발라서 보고 싶어서 첫 번째 카드는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첫 번째 카드에 9월 결제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고요. 지난달은 얼마 썼는지 또 확인했을 때도 지난달은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8월 결제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어디서 쓴 거지? 이 질문은 이용 내역을 이제 조회하겠다는 질문이고요. 이용 내역을 조회했더니 마지막 그 월이 8월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8월에 대한 이용 내역을 안내해 주고요. 그래서 바로 이번 달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번 달에 첫 번째 카드, 내 맘대로 T 플러스 카드의 9월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그 카드에 이제 한도를 체크하고 싶어서 한도이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비밀번호를 물어봅니다. 비밀번호를 제공해주면 한도 정보를 저한테 돌려주고요. 이때 뭐 한도 그죠? 라고 지시를 하면 한도를 높일 수 있는 인터랙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금 서비스를 50만 원만큼 올린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사용자가 질의를 했을 때 한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그 정보들을 다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챗봇이 이제 인터랙션을 통해 그 정보를 수집해서 한도를 높였고요. 만약에 두 번째 카드 결제 한도 100만 원 올려줘 라고 하면 카드 비밀번호만 제공해 주게 되면 한 번에
제가 지금 발행한 거에 모든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카드고 결제 한도를 100만 원 올려달라는 모든 필요한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즉시 결제 할래 라고 하면 전체 금액과 건별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냥 건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로 진행하게 되면 일단 9월 이용 내역을 불러와서 이렇게 어떤 걸 선택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선택을 하나 하게 되면 선택하신 한 건을 즉시 결제할 건지 아니면 더 진행할 건지 물어보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선택하게 되면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만 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즉시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계좌를 이용할 건지 가상 계좌를 이용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결제 계좌를 통해서 즉시 결제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정적인 답변도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특정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것도 챗봇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대화를 지원을 하는데요.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고객 유치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날씨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항상 밝은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얻었고요. 마찬가지로 바보야 이렇게 바보가 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감정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총 5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끔 개발되어 있습니다. 바보야 라고 화를 내고 헐 이라고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고객이 챗봇하고 대화하기 싫어서 상담원을 호출할 수도 있지만 대화 과정을 챗봇이 모니터링 하다가 이건 상담사한테 넘겨야겠다라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상담사한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욕설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상담사한테 넘기는 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야 결제한도 알려줘 이런 식으로 약간 욕을 섞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걸 감지해서 일정 이상량의 세시홀드를 넘어서게 되면 바로 상담사한테 넘기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상담사 채팅하고 연결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씬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가기 기능인데요.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모든 기능들을 여기서 하나씩 클릭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모든 기능들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구축 없이 챗프리트 플랫폼 안에서 전부 다 제공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관련된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챗봇 사례들을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내부 직원들,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에 관련된 인사총무 챗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처음에 데모 환경에 대해서 좀 설정한 환경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챗봇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워킹맘 이대리가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2살배기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사람의 개입 없이 챗봇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출근과 동시에 회사 어린이집에 이제 맡겨야 되는데요. 어린이집 몇 살부터 보낼 수 있어 물어보면 이제 신청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게 되고요. 보육료를 물어보면 보육료가 공짜다. 보육료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공짜야 이렇게 물어보면 가격에 대한 이제 의도라는 걸 파악해서 현재 컨텍스트가 어린이집 컨텍스트니까 어린이집에 관련된 답변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주어나 이런 게 빠지더라도 직장 어린이집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통원버스를 이제 물어봤더니 통원버스는 별도로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 차를 갖고 다녀야 되니까 회사 주차권을 지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차인데도 지원되는지 물어보더라도 가정명의 차량으로 주차권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요. 똑같이 앞서서 그 어린이집 문의와 똑같이 어떻게 신청해라고 물어보더라도 컨텍스트를 인지해서 다른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위치를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주차 위치도 안내해주게 되고, 이제 아이를 차로 데리고 가서 맡길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기를 아무래도 자기가 돌봐야 되니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로 준비해서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넣지 않아서 가끔씩 이렇게 약간 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떻게 신청해 물어보더라도 컨텍스트에 맞는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급여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급여가 어떻게 감액이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지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아이의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시부모의 다치셨으니까 의료비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도 의료비 지원되나 했을 때 배우자 부모에 대한 안내가 나가게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해당 컨텍스트에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해? 신청 방법을 물어보더라도 똑같이 컨텍스트에 맞는 답변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한도를 확인하더라도 이렇게 짧게 물어보더라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 짧은 학습 데이터는 이쪽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미리 감지해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세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친부모님들을 약간 돌봐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족 돌봄 휴가가 이제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봤을 때 거기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서류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가족 돌봄 휴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급여를 물어보더라도 컨텍스트에 맞게 가족 돌봄 휴가에 무급 휴가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 책에서 안 보여드린 게 하나 있어갖고 잠깐 이거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텍스트를 진행하다가 한도를 높이는, 아까 예시로 이제 한도를 높이는 과정 중에서 고객이 이상한 컨텍스트를 벗어나는 질문을 했을 때 복원하는 기능을 해놓고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물어보게 되면 고객센터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한도 변경 중이었으니 돌아가겠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돌아가겠다고 하면 마지막 프로세스의 마지막이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제가 꼭 알아야 할 AI 챗봇 상식에 대한 준비한 모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